여기는 인생 리듬 라운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지 않았나요? 좋은 의도로 다가갔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긋나버린 순간. 솔직하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멀어지고 진심을 보였더니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더 어려워지는 이유, 혹시 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인간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걸 몰랐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진실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을 더 원한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 친구 중에 박종숙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이신데 젊었을 때부터 똑 부러지고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시는 김 여사님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데도 사람들이 먼저 찾아갑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교묘한 술수가 아닙니다. 상대를 속이는 기술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본능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제목에 소결하고 썼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간관계가 조금은 편해집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고 과하게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조금만 의식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영상들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사람들이 먼저 묻기 시작했다. 핵심 메시지, 내 생각을 먼저 드러내지 않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이가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70대 중반이신 이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건 틀렸어 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자 사람들이 이 선생님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네, 그렇군요 하고 끝냈습니다. 이 선생님은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인데.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누군가 먼저 정답을 제시하면 상대는 자신의 생각을 펼칠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같은 경로당에 최미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세, 늘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만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최 여사님에게 먼저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최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 여사님이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상대가 말할 공간을 남겨뒀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먼저 증명하려 들수록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펼치게 두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의견을 궁금해합니다. 이게 바로 속이지 않고 속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 진짜 생각을 감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타이밍을 조절하라는 겁니다. 상대가 물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이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능력을 숨겼더니 사람들이 더 인정해줬다. 핵심 메시지 실력은 서서히 보여줄 때 신뢰가 쌓인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김만철 선생님 73세. 젊었을 때 웬만한 목공 일은 다 해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온 아파트 노인정에서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에 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겠지. 그래서 노인정 의자가 삐걱거리자 이거 제가 금방 고칠 수 있어요 라고 나섰습니다. 책장이 기울었을 때도 문짝이 안 닫힐 때도 먼저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맙다고는 했지만 김 선생님을 특별히 가까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라며 부탁만 늘어났습니다. 관계가 아니라 편리함이 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너무 쉽게 주어진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에는 고마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노인정의 박만수 선생님입니다. 67세이신 박 선생님은 실은 전직 전기기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은 자신의 실력을 절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노인정 전등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방법을 찾는데 박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리고 3분 만에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 이런 거 할 줄 아셨어요?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은 노인정의 숨은 고수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부탁했고 그때마다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심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발견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내가 먼저 자랑하면 뽐내는 사람이 되지만 상대가 알아차리면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실력인데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 들어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을 억지로 받으려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내 능력을 조금씩 필요한 순간에만 보여주세요. 그럼 사람들은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 화를 참았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 핵심 메시지 감정을 즉각 표출하지 않는 것이 어른의 품격이다. 이건 제 지인 정민정 여사님의 실제 경험입니다. 68세인 정민정 씨는 아파트 분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한 회원이 정 여사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정 여사님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말했을 겁니다. 왜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 여사님은 한 박자 쉬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회원이 정 여사님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정 여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 여사님이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가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광기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내뱉는다. 화를 즉시 표현하면 상대도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서로 감정만 상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한 템포 늦춰서 표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는 당신의 침묵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에 대한 존중이 생깁니다. 이건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는 건 억누르는 겁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의식적으로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되 표현 방식과 타이밍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 또 다른 지인 최은희 선생님은 평생 화를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70이 넘어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였구나. 상대의 말이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름의 불안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감정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즉각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그럼 감정은 가라앉고 상황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이 당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먼저 챙겨줬다. 핵심 메시지 욕심을 드러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먼저 배려한다. 이건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매달 소풍을 갑니다. 그런데 항상 가는 곳을 정하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산이 좋아, 누군가는 나는 바다가 좋아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72세인 한소정님은 항상 다들 좋다는 곳으로 가줘라고만 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절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한 선생님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한 선생님은 어디가 좋으세요?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만족되는 것보다 타인에게 배려를 베푸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챙겨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욕심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김 여사님은 평생 욕심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내가 이거 먹고 싶어, 이건 내가 먼저 하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솔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김 여사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박 여사님은 항상 괜찮아요, 저는 뭐든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 여사님에게 더 좋은 자리를, 더 좋은 음식을 챙겨줬습니다. 박 여사님은 항상 양보하시니까 오늘은 이거 드세요. 여기서 정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 호혜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양보하면 상대는 갚아야 한다는 무의식적 의무감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내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집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일에는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 정말 어느 쪽이든 괜찮은 일에는 다들 좋다는 대로 하죠라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당신을 편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당신의 의견을 더 귀하게 듣습니다. 내 욕심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소한 것에서 양보하면 중요한 것에서 존중받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게 나이 들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아는 걸 다 말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더 믿어줬다. 핵심 메시지 모든 걸 말하지 않는 것이 신뢰를 만든다.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 나이 들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아는 걸 다 말하려고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75세 이미정 씨 평생 은행에서 일하셨습니다. 경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동네 모임만 가면 경제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요즘 금리가 어쩌고 주식은 이렇게 해야 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루해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의 기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현자는 자신이 아는 것의 절반만 말한다. 나머지는 상대가 물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모든 걸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궁금함이 사라지면 관심도 사라집니다.
같은 동네에 조민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실은 전직 대학 교수입니다. 하지만 절대 자기 전문 분야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옛날에 학교에서 좀 일했죠 정도로만 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궁금해합니다. 정확히 뭐 하셨어요? 조 할아버지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캐낸 정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정보는 강의처럼 느껴지지만 질문에서 얻은 정보는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깨달음 하나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걸 아는 척하는 사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건 저도 궁금한데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의 70%만 말하세요. 나머지 30%는 상대가 물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대화는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교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류 속에서 진짜 신뢰가 쌓입니다. 6번째, 내 약점을 먼저 보였더니 사람들이 더 편해했다. 핵심 메시지 완벽함보다 인간다움이 사람을 가깝게 만든다.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나이 들면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내 경험은 이러하다며 권위를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거리를 둡니다. 제 지인 장순기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0대 후반이신데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집도 장만하고 남들 보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할머니는 항상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 할머니를 불편해했습니다. 왜일까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약점을 가진 사람에게 더 깊은 공감을 느낀다. 반대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의 윤미라 할머니입니다. 어느 날 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늙으니까 자꾸 깜빡해. 어제는 약 먹는 걸 또 잊어버렸어.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저도 그래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윤 할머니가 자신의 약점을 먼저 드러내자 사람들이 편해진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화가 진짜로 시작됐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고 웃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심리 효과가 있습니다. 취약성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약점을 솔직하게 보이면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체면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자신의 실수를 웃어넘기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가끔은 나도 이런 게 어려워,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당신 옆으로 다가옵니다. 7번째, 상대의 자존심을 살려줬더니 내 편이 됐다. 핵심 메시지 이기는 것보다 상대를 세워주는 것이 진짜 승리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두 할아버지가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실력이 좋았고 한 할아버지는 좀 서툴렀습니다. 실력 좋은 할아버지는 매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길 때마다 이런 수는 이렇게 두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지는 거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서툰 할아버지는 점점 바둑두기를 꺼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논쟁의 기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쉽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렵다. 이기는 것과 관계를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할수록 상대의 자존심은 상합니다. 반대 경우를 봤습니다. 다른 경로당에서 두 할머니가 화투를 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속 쳤습니다. 그런데 이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운이 좋았네요. 다음엔 졌다가 또 이기고 그러는 거죠. 진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꼭 이겨야겠어요. 이긴 할머니는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진 할머니는 자신이 못해서가 아니라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지켜집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어 정말 현명한 사람과 그냥 경험만 많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도 일부러 비겨줍니다. 상대가 패배감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기는 것보다 오래 함께할 사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하면 논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라고 말하면 대화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를 존중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저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생각을 먼저 드러내지 마세요. 상대가 물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둘째, 능력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마세요. 조금씩 필요한 순간에만 보이면 사람들이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셋째, 감정을 즉각 표현하지 마세요. 한 템포 늦추면 상대가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가집니다. 넷째,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에서 양보하면 중요한 순간에 존중받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 쇼펜하우어가 평생 연구한 인간 본성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진실보다 자기 존재가 인정받는 것을 더 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서로 지나온 세월이 다르고 고집도 생기고 체면도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 몇 가지만 기억하면 조금은 편해집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과하게 참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저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관계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주세요. 빠르게 쇼펜하우어의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리듬 라운지였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